네, 수급엔 탑픽 시간입니다. 외국인 순매수지만 뚜렷한 방향성까지는 아닙니다. 아주 소폭의 순매수, 기관은 500억 원대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정들 정리를 해주시면서 이번 주의 포인트는 어디에 둬야 할지 먼저 짚어주시죠. 예, 이번 주 월요일의 수급 포인트는 썰림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썰림이 힘들죠. 상당히 따라가게 됐는데 9월 시장 같은 경우는 또 그 8월에 이어받은 이슈들 뭐 변한 건 없지 않습니까? 양적 완화 축소, 부채 한도 상향, 시리아 사태, 또 거기다가 새롭게 독일 총선 뭐 등등해서 많은 이슈들이 붙는데 다만 해결된 것은 없지만은 조금씩 우리가 적응을 해나가고 있다. 이 점은 외국인 수급에서 느껴지죠. 그들이 적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장 불안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일부 업종과 그 종목에 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죠. 지난주 금요일 봤던 삼성전자 또 시총 1위죠. 또 코스닥의 시총 1위 셀트리온 오늘은 반등 나옵니다만은 그 극명한 대비가 나왔었는데 이건 그 거래소와 코스닥의 어떤 대결 구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정성을 우선한 매매가 아닌가. 뭐 시장이 불안하니까 아직도 불안하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으로 수급 쏠림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자동차 쪽이라든지 일부 뭐 IT 그다음에 삼성전자 쪽의 수급이 그동안 몰렸다 그러면 다음 관심사는 그 이후의 종목이 무엇이 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고생했던 중소형주가 언제 올라올 것인가, 언제 쏠림이 한번 올 것인가 하는 것인데 중소형주 관련해서는 제가 그 등락 비율 하나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수 자체는 재밌지만은 지금 보시면 위쪽에 ADR 지표 보시면 참 재미없죠. 항상 재밌는 구간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 올라가는 ADR 지표가 올라갈 때가 재밌는 장입니다. 상승 종목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중립지역 약간 좀 안 좋은 구역이죠. 100 아래이기 때문에 자 이게 풀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외국인과 특히나 연기금이 주도하는 시장인 만큼 뭐 안정성이 탁월한 대형주 뭐 계속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고요. 다만 ADR 지표가 만약에 돌아선다 그러면은 종목이 확산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지표를 잘 보다가 돌아선다 그러면은 중성주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관심도를 높일 때는 시장의 변동성을 좀 활용을 하셔야 되겠는데 글로벌 일정 좀 볼까요? 글로벌 일정 보시면은 여전히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옵니다. 2일 오늘 그 중국 PMI 지수가 HSBC에서 발표된 게 나오고 A급 지표 미국의 8월 ISM 제조업 지수가 화요일 나오고 6일 날 여전히 중요한 고용 보고서가 나오죠. 자, 이런 등등에 따라서 바로 양적 완화 축소를 언제 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죠. 거기다 시리아 이슈 같은 경우도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을 나중에 보시면은 흔들리는 장이 나옵니다. 그때 타이밍을 해서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해서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강조를 해주셨던 것이 외국인의 전반적인 수급을 볼 때 셀이 많이 나오고 있는 뭐 NHN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셀트리온을 좀 제외해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 종목 오늘 상승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은 팔자에 나서고 있거든요. 이러한 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당분간 어쩔 수 없죠. 외국인의 수급을 볼 때는 거래소는 또 NHN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코스닥은 셀트리온 두 개를 빼고 봐야 그게 진짜겠죠. 이건 단기주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외국인 여전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금요일 막판에 또 들어왔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 중립 정도에 있습니다. 이건 항상 그렇지만은 오전이 아니라 오후가 중요하죠. 끝까지 지속이 되느냐 들어오냐 마냐가 중요하고 일단 지금까지는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괜찮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외국인 서비스 유통 쪽에 매도가 나오고 뭐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전자 여전히 그다음 화학업종이 보이네요. 화학금융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요. 자 기관들 금융 쪽에 매도, 서비스, 유통, 전기전자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매수 종목을 놓고 보니까 외국인들 여전하죠. 여전한 모습을 보이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다만 자동차 쪽이 좀 매기가 좀 약해졌습니다. 그건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만히 된 것 같고요. 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LG 화학과 금호석유가 보이죠. 상당히 많은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게 다음 타자가 아닐까 한번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쪽 다음 타자 그러면은 또 모비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역시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응집력이나 결집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나마 뭐 참고할 볼 것도 별로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 전략도 간략하게 세워볼까요?
예, 여전히 비차익 쪽이 중요합니다. 아직은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다음이 무엇이 될 것인가. 아마 LG화학이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밀린다면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중소형주도 마찬가지죠. ADR 지표가 돌아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중소형 낙폭 과대주 쪽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쪽도 관찰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 수급으로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